증거 해시태그의 배신의 대화. 스크린에 미나와 A채널 운영자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현우는 가장 충격적인 부분을 발췌해 크게 확대했다. A채널 운영자, 이번 오프닝 멘트 아이디어 진짜 대박인데? 내 덕분에 조회수 터졌어. 미나 히읗히읗 다음 거 넘기기 전에 계약금 먼저 받을래. A채널 운영자, 너희 곧 결혼한다며? 그 사람 사업 비밀 더 캐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미나 그 사람 아이디어는 단순해서 핵심만 빼내면 돼. 그 돈으로 명품 가방 사야겠어. 오빠 돈으로는 한계가 있거든. 연회장이 순식간에 침묵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스크린을 응시했다. 미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벌떡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다. 저건 조작이에요.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다. 모두의 시선은 스크린에 고정되어 있었다. 증거 해시태그의 금전 거래 내역. 화면이 전환되며 계좌 이체 내역이 나타났다. A채널 운영자로부터 미나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금액들. 200만원, 150만원, 300만원. 날짜와 함께 정확하게 표시되었다. 그리고 그 돈이 사용된 내역. 명품 매장, 고급 레스토랑, 해외 브랜드 직구. 모두 미나의 개인적인 사치를 위해 쓰인 돈들이었다. 증거 해시태그 3 결혼 자금 유용. 화면에는 현우가 입금한 결혼 자금 5천만 원의 거래 내역이 떠올랐다. 그리고 미나가 무단으로 인출해 사용한 내역들. 명품 가방 450만 원. 명품 시계 380만 원. 고급 스파 회원권 200만 원. 해외여행 경비 550만 원. 총 2천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 결혼 준비가 아닌 미나의 개인 소비에 사용되었다. 이건 아니에요. 오빠가 허락했어요. 미나가 다급하게 외쳤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증거 해시태그 4 냉혹한 진실. 화면에는 현우가 어머니 수술비를 요청했을 때 미나가 보낸 문자 메시지들이 나타났다. 미나 오빠, 그건 오빠 개인 일이잖아. 결혼 자금은 못 건드려. 미나 어머님 병이 심각한 줄 알았으면 이렇게 큰 규모로 준비 안 했지. 미나 나 바빠. 웨딩 플래너랑 미팅 중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나가 A채널 운영자에게 보낸 메시지. 미나 그 사람 지금 어머니 간병 때문에 정신없어서 의심도 안 해. 완전 호구야 솔직히. 연회장은 충격과 분노로 가득 찼다. 양가 부모님은 얼굴이 굳어 있었고 하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미나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나야. 내가 어떡해. 현우는 침착하게 마이크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명확했다. 여러분, 지금 보신 모든 증거는 100% 사실입니다. 저는 이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하지만 이 여자에게 저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용 가치가 있는 도구였을 뿐입니다. 현우는 미나를 돌아봤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다. 하지만 현우의 얼굴에는 어떤 동정도 없었다. 미나 씨, 당신은 제 사업 아이디어를 훔쳐 경쟁사에 팔았습니다. 결혼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어머니가 생사의 기로에 계실 때 당신은 명품 가방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억눌렀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모든 장면은 제 유튜브 채널에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연회장에 또 한 번 충격이 휩쓸었다. 미나는 얼굴을 들어 현우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주목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20만 명이 넘는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던 유명세입니다. 현우는 손가락에서 약혼 반지를 빼냈다. 3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 그는 그것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반지는 차가운 조명 아래서 쓸쓸하게 빛났다. 미나 씨, 저는 이 결혼을 파혼합니다. 이 모든 비용 마이너스 반지, 드레스, 오늘 이 행사까지 모두 제가 당신의 진실을 알기 위해 치른 대가입니다. 비쌌지만 가치 있는 투자였습니다. 덕분에 결혼 전에
당신의 본 모습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현우는 미나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하객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양가 부모님, 그리고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런 불편한 자리를 만들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니까요. 현우는 특히 미나의 부모님을 바라봤다. 아버님, 어머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따님이 저와 제 가족에게 한 일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의 수치심은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미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위로하지 않았다. 그녀의 부모님조차 고개를 들지 못했다. 현우는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랑은 신뢰 위에 세워져야 하고 돈이나 명예는 진심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의 이 고통스러운 경험이 여러분께는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현우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조용히 연회장을 나섰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했지만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다. 파원식 라이브는 순식간에 한국 인터넷을 뒤흔들었다. 실시간 시청자가 50만 명을 넘었고 다시 보기 조회수는 24시간 만에 1천만 뷰를 돌파했다. 댓글창은 폭발했다. 현우님 진짜 대단하다. 저 상황에서 저렇게 침착할 수 있다니. 미나 진짜 최악이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어머니 수술비 거절한 건 진짜 충격. 사람이 아니네. 현우님 채널 구독했습니다. 진정한 효자이시네요. 이게 진짜 복수다.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완벽한 복수. 물론 비판도 있었다. 일부는 현우의 방식이 지나치게 잔인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압도적 다수는 현우를 지지했다. 미나의 배신이 너무나 명백했고 현우는 단 하나의 거짓말도 과장도 하지 않았다. 오직 팩트만을 제시했을 뿐이었다. 현우의 채널 구독자는 일주일 만에 200만에서 350만으로 급증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시청자들의 반응이었다. 현우님 어머님께서 쾌차하시길 기도합니다. 소액이지만 후원합니다. 어머님 치료에 보태세요. 현우님 같은 효자가 행복해져야 세상이 바로 선 겁니다. 시청자들은 자발적으로 후원을 시작했다. 며칠 만에 모금된 금액은 5천만 원을 넘었다. 현우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 돈은 전액 어머니 치료에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은 어려운 환자분들을 위해 기부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랑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반면 미나는 완전히 몰락했다. 그녀의 SNS는 악플로 도배되었고 그녀가 일하던 회사는 그녀를 해고했다. A채널과의 거래 사실이 밝혀지면서 법적 문제도 불거졌다. 현우는 미나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업 기밀 유출, 결혼 자금 횡령, 신뢰 파괴에 대한 정신적 피해까지.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미나는 언론에 나와 사과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현우 씨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과는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녀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사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몇 달 후 법원은 현우의 손을 들어줬다. 미나는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또한 사업 기밀 유출에 대해 A채널 운영자와 함께 형사처벌도 받게 되었다. 하지만 현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건강이었다. 시청자들의 후원 덕분에 현우는 어머니께 최고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었다. 서울대 병원의 명의를 찾아갔고 최신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6개월 후 기적이 일어났다. 환자분 축하드립니다. 종양이 거의 사라졌어요. 완치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담당 의사의 말을 듣는 순간 현우는 어머니를 껴안고 울었다. 어머니도 눈물을 흘렸다. 고생 많았다, 아들아. 내가 아니었으면 엄마는.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전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너 정말 기특하다. 엄마가 널 낳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다. 그 어떤 성공보다, 그 어떤 복수보다 달콤한 순간이었다.
현우의 채널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갔다. 단순한 시나리오 채널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나누는 채널로 진화했다. 인생의 역경을 이겨내는 법, 진정한 사랑과 거짓 사랑을 구별하는 법. 부모님께 효도하는 작은 방법들, 배신당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 현우의 콘텐츠는 깊이가 있었고 진정성이 있었다. 그가 직접 겪은 고통과 성장이 녹아 있었기 때문이다. 시청자들은 열광했다. 현우는 단순한 유튜버가 아니라 인생 멘토가 되었다.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는 어머니와 함께하는 일상 브이로그였다. 엄마와 함께하는 시장 나들이, 엄마가 해주시는 집밥 먹방, 암 투병을 이겨낸 엄마의 건강 비결. 어머니는 카메라 앞에서 수줍어하면서도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겼다. 두 사람의 따뜻한 케미는 시청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현우님, 어머님 보면 우리 엄마 생각나서 눈물 나요. 이렇게 효자인 아들 둔 어머니 복 받으셨네요. 저도 오늘 부모님께 전화 드려야겠어요. 댓글을 읽을 때마다 현우는 뿌듯함을 느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있었다. 파혼식 이후 1년이 지났다. 현우의 채널은 구독자 500만을 돌파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유튜버 중 한 명이었다. 어머니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다. 두 사람은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았고 소박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냈다. 어느 저녁, 현우와 어머니는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어머니가 만든 된장찌개와 김치볶음. 단순하지만 세상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다. 아들아, 요즘 행복하니?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엄마. 정말 행복해요. 결혼은 생각 없니? 현우는 잠시 생각했다. 글쎄요. 지금은 엄마랑 이렇게 사는 게 좋은데요. 결혼은 인연이 되면 하는 거죠, 뭐. 그래, 급할 거 없지. 근데 아들아, 미나 때문에 사람을 불신하는 건 아니지?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미나 덕분에 더 많은 걸 배웠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소중한 게 뭔지. 그리고 현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군지도요. 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맙다, 아들아. 엄마가 더 고마워요.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두 사람은 마주 보며 미소 지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오렌지빛 노을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다. 2년 후, 현우는 여전히 채널을 운영했다. 하지만 이제는 콘텐츠의 양보다 질에 집중했다. 일주일에 23개의 영상만 올렸지만 매 영상이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어머니는 현우 채널의 공식 조연이 되었다. 시청자들은 어머니를 국민 엄마라고 불렀다. 어머니의 소박한 지혜와 따뜻한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현우는 수익의 상당 부분을 기부했다. 특히 암 환자들을 위한 치료비 지원, 한부모 가정 지원, 효도, 관광 지원 사업 등에 집중했다. 제가 어려울 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이제 제가 돌려드릴 차례입니다. 현우의 선행은 언론에서도 주목받았다. 그는 모범 유튜버로 각종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다. 그리고 어느 날 현우는 한 여성을 만났다. 그녀는 어머니가 입원했던 병원의 간호사였다. 현우가 어머니를 간병할 때 그녀는 항상 친절하게 도와줬었다. 두 사람은 우연히 커피숍에서 재회했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그녀는 현우의 채널을 알고 있었다. 그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 간병하면서도 항상 밝은 모습으로 계셨잖아요. 아니에요.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선생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죠. 감사해요. 두 사람은 계속 만났고 서서히 가까워졌다. 현우는 조심스러웠다. 미나의 배신 이후 그는 사람을 쉽게 믿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현우의 돈이나 명예에 관심이 없었다. 그저 현우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했다. 어머니도 그녀를 마음에 들어했다. 저 친구 참 괜찮더라. 마음씨가 착해. 엄마가 봐도 널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느껴져. 1년 후 현우는 그녀에게 프로포즈했다. 화려한 이벤트는 없었다. 어머니와 함께 집에서 소박하게 저녁을 먹다가 현우는 조용히 반지를 꺼냈다.
나랑 결혼해 줄래요? 화려한 건 없어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줄 자신은 있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결혼식은 정말 소박했다. 가까운 가족과 친구들만 모인 작은 예식. 하지만 그곳에는 진정한 사랑과 축복이 있었다. 현우는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 않았다. 미나와의 악연은 그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었다. 그리고 그 교훈 덕분에 그는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 어느 밤, 현우는 아내와 어머니가 거실에서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바라봤다. 창밖으로는 별이 빛났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현우는 미소 지었다. 화려한 결혼식도 비싼 반지도 유명세도 중요하지 않았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소박한 일상이 바로 그가 꿈꾸던 행복이었다. 가짜 사랑으로 쌓으려 했던 화려한 성은 무너졌다. 하지만 진심으로 쌓은 이 작지만 단단한 행복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었다. 현우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영상 제목을 적기 시작했다. 진짜 사랑을 찾기까지 마이너스 배신, 복수, 그리고 진정한 행복. 그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고통의 이야기가 아니라 희망과 사랑의 이야기로